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바로 피젯 스피너라는 건데요. 특별한 용도 없이 손가락 위에서 돌리는 단순한 행동을 반복하는 장난감입니다.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피젯 스피너가 유행하는 이유와 우리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피젯 스피너를 이번에 알았는데 좀 해보니까 자꾸 손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교수님은 피젯 스피너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알고 계셨어요? 갖고 나왔습니다. 혹시 예. 특히 앵커분들도 한번 보시라고 네. 이렇게 가운데 들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맞아요. 이게 근데 되게 한번 해보세요. 네. 조금 무거운데 계속 들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네. 저도 한번 네, 할 한번 기회를 맞춰보시겠어요? 주시면.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스킬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 상당히 네.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잘하시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노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단순적인 게 장난감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피젯 스피너라는 게 대체 어떤 건가요? 그게 원래 피젯이라는 말이 영어 단어거든요. 예. 피젯이라는 단어가 원래 보통 이제 초조하거나 네. 또는 뭔가 지루하거나 흥분됐을 때 꼼지락거리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꼼지락거린다, 이런 동사의 뜻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피젯 스피너 같은 경우는 이게 피젯 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피너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큐브도 있고 뭐 다양해요. 종류도 뭐 거의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피젯 스피너는 빙글빙글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는, 지금 하신 것처럼 예, 이런 걸 말하고요. 이게 공통점은 손을 꼼지락거리면서 뭔가 이게 별 생각 없이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최근에 이게 학생들 또 직장인들한테 아주 선풍적인 인기라고 하네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별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단순 반복하게 되는 건데 이게 단순한 패턴을 반복하는 게 실제로 좀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게 사실 연구 결과는 검증이 되지는 않았어요. 네. 오히려 그 반대 얘기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 산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에 뭔가 장애물하고 네. 부딪힐 수도 있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되고요. 일부 연구에서는 왜 과잉 행동하고 주의력이 결핍된 ADHD 환자들한테는 이걸 하면 조금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일부 연구가 있는데 예. 그것도 사실 아직 치료적인 효용성 자체를 얘기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산만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자꾸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하게 되네요. 방송에 집중이 안 되고 여기에 집중이 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이 피젯 스피너 같이 이런 행동을 하는 장난감 왜 이렇게 중독성이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되게 보면 그 여러 가지로 문제로 긴장하거나 되게 불안하거나 이럴 때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이게 불안하고 이럴 때 뭔가 의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손에 잡히는 게. 첫 번째는 뭔가 이렇게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은 통제감, 내가 뭔가를 지금 잘 통제하고 있다. 예. 내 힘으로 뭐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일종의 통제감을 갖는 게 중요한데 이 피젯 스피너 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막 돌리고 여러 가지 기술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통제감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죠. 예.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지 심심하고 그냥 멍 때리고 싶어 갖고 소위 그럴 때 그냥 이걸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감을 느끼니까 이렇게 계속 뭔가 만지고 싶고 뭐 펜을 굴리는 사람도 있고 뭐 다리를 떠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다보다는 그 반대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초조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각 세대마다 사실 피젯 스피너 말고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뭐 연필 돌리기, 어떤 분들은 호두알 같은 거를 손가락으로 돌리기, 또 요요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이렇게 네. 공 같은 거 그런 것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또 소위 뽁뽁이라고 하는 거, 이 저 포장 완충제 하나씩 하나씩 터트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중독성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술력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는 뭔가 이게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나타난 게 이 피젯 토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중에 피젯 스피너는 돌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예. 불안함을 분산하고 내 몸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가지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서 이제 얘기를 좀 해주셨지만 다리를 떨거나 볼펜을 돌리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오는 습관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게 저 상당히 보면 긴장할 때 주로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같은 지금 생방송하면 상당히 더 긴장되겠죠. 그렇죠. 뭐 필요할 수도 있고 저게 예. 뭔가 볼펜을 돌리거나 긴장을 완화하고 주의를 좀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걸 하는 자체가.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 이게 궁극적인 어떤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뭔가 임시적인 방편일 가능성이 많죠. 예. 뭔가 반복적으로 이게 하는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틱
영특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영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복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것도 연관성이 있을까요? 틱은 보통은 이제 얼굴 같은 데 나타나는 뭔가 반복적으로 이거 눈을 깜빡거리거나 뭔가 어떤 근육 같은 것들을 움직이는 건데 이게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틱은 이게 불안할 때 나타나는 건 비슷하지만 틱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아, 예, 그 근육 자체를 통제할 수도 없고 쉴 새 없이 뭔가 이렇게 그 트림 같은 거 하는 것도 통제할 수가 없는 반면에 예. 피제스피너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고 언제든지 원하면 그걸 멈출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개는 다르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럼 계속해서 이제 피제 토이에 집착하거나 머리를 꼬거나 다리를 꼬는 이런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 우리한테 이제 계속된 게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사람이 생각보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시다 보면 한두 번 하다 보면 예. 상당히 많이 하게 돼요. 네. 이게. 자꾸 손이 갑니다. 그렇죠. 손이 가게 되고 또 하다 보면 뭔가 기술이 또 발전돼 갖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맞아요. 되잖아요. 예. 뭐 그 정도는 취미 활동을 하는 건 괜찮은데 지나치게 하게 될 경우는 이게 습관화가 되고 심하면 중독화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돌렸는데 나중에는 이걸 돌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습관적으로 자꾸 이걸 해주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거꾸로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그게 한 가지 문제이니까 뭔가 이거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 그 특히 학생들이 학교에서 뭐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학교들 한 30%는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겠어요. 아, 예, 이걸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별 활동 같은 거 할 때 전혀 이 능률이 오르지가 않고요. 또 예. 이걸 많이 하다 보면은 소리 돌리는 소리 때문에 수업이 자꾸 방해를 받는 거죠. 예, 그렇군요. 점점 산만해집니다. 네. 예. 일단은 이게 이제 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습관은 아닌 것 같고 이걸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올바른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불안도 여러 가지 이유가 다양하잖아요. 예. 뭐 특별히 이제 뭐 불안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가 아닌데 자꾸 불안해진다. 이럴 경우는 뭔가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관계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 같은 걸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또 어떤 것들은 아직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 게 있어요. 검증이 안 됐으니까 잘못하다가 뭔가 사고 날 수 있고요. 예. 저것도 사실 돌리다 보면 툭 튀어나가거든요. 예. 중간에 어디 붙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안전성 같은 걸 확인을 해야 되고 뭐든지 지나치게 되는 거가 문제인데 뭐 재미있게 이런 걸 취미생활을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신기한 아이디어를 만들고 또 이거를 SNS 올리고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너무 지나친 건 좋지 않습니다. 예. 무엇이든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습관들을 좀 고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가장 쉬운 거는 자기가 얼마나 사용하기는지 기저선을 알아야 되겠죠. 과연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한 번쯤 체킹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사용하기 전에 주로 어떤 때 사용하는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초조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지루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뭔가 기분이 흥분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뭔가 자기 어떤 스타일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너무 많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시간을 너무 사용한다면 특정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뭔가 숙제를 하고 나서 뭔가 과제를 한 다음에 이걸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휴식 시간 20분 동안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획을 지워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는 취미생활 자체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